지읍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아이가 24개월에 여기 이제 입사를 해서 지금 이제 7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아이 책을 열심히 잘 익히고 있는 7살 남자아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입사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이제 읽어주면서 저희 전집을 읽어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있어요. 바로 이제 조물조물 시리즈.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 조물조물 시리즈를 저희 이제 뒤에 지휘자님들 저희 막 교육 받으러 와서 지휘자님들 뒤에 꽂혀있는 책 중에서 하나 꺼내서 읽는데 그림이 너무 예쁘고 내용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바로 조물조물 시리즈의 자연놀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계기로 물론 다른 전집들도 굉장히 좋지만 특히나 조물조물 시리즈를 되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줄 책은 바로 조물조물 탐구놀이의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조물조물 탐구놀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창작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데 그 창작 안에서도 과학의 원리라던가 탐구의 원리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사실 요거를 드리기 전에는 솔토의 과학으로 아이들한테 과학의 영역의 책을 읽혀주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 창작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과학 영역이 들어있으니까 과학 영역의 책도 굉장히 쉽게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솔토의 과학도 더 재미있게 꺼내봤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물조물 탐구놀이 책을 읽혀드릴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이래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아마 이 책은 제가 저희 아이를 읽어주면서도 굉장히 마지막에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읽고 나서도 뭔가 여운이 남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앞에 표지를 넘기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먼저 호기심을 일으켜줘요. 우리 지급장 선생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나요? 먼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리 왕국의 왕은요,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왕이었어요. 링리 왕은 백성을 잘 보살피고 백성들 또한 왕을 무척 좋아해서 나라가 항상 평화롭기 때문이었대요. 그러나 어느 날 이웃나라 왕에게 아주 특별한 반지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링리 왕은요, 백성들을 아주 사랑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이 반지를 반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서 선물로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 찾기 대회를 열었어요. 먼저 대회가 열리자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여인이 자신있게 링리 왕 앞으로 나왔어요. 이 여인이 내민 손은요, 아주 하얗고 손가락은 길쭉길쭉했죠. 마치 막 피아노 연주회를 다녀온 듯한 화려한 드레스와 길게 늘어뜨린 검은색 머리에 잘 어울리는 손이었대요. 왕은요, 이 여인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나요? 여인은 손가락을 구부리면서 피아노 치는 신용을 했어요. 제 손은 유연하고 손가락은 아주 길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긴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한답니다. 제 피아노 연주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지요. 피아노를 연주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제 손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의 말이 끝나자 누군가가 박수를 치며 나왔어요. 이 사람은 까맣게 그을린 피부에 수염이 거뭇거뭇한 남자였죠. 덥수룩한 머리에 밀짚 모자를 쓰고 옷은 여기저기 흙이 묻어 있어요. 이 남자가 내민 손은요,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 왕은 남자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왜 당신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죠? 보시다시피 제 손은 길쭉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굳은 살이 박혀 울퉁불퉁하지요. 봄, 여름, 가을 내내 쉬지 않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 손으로 직접 씨를 뿌리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주스까지 합니다. 그러느라 손이 거칠어졌지만 제 손 덕분에 많은 사람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은 제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 귓바퀴에 펜을 꽂은 한 여자가 사람들을 헤치며 나왔어요. 이 여자의 손은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손가락이 길지도 않을 뿐더러 농부의 손처럼 투박하지도 않았거든요. 다만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이번에도 왕은 똑같이 물었어요. 왜 당신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지요? 제 손은 농부처럼 굳은 살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기쁨과 노여움, 즐거움과 슬픔 모두를 줄 수 있죠. 그게 무슨 소린가요? 저는 글을 쓰는 작가예요. 펜으로 오랫동안 글을 써서 펜을 잡은 가운데 손가락에만 굳은 살이 생겼죠. 저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모아 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동화를 쓰기도 한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아름다운 꿈을 갖게 하는 제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때 한 아이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볼이 빨개진 친구의 손을 잡고 링링 앞으로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은 제 친구의 손이에요. 아이의 손에 끌려 나온 친구가 부끄러운 듯이 손을 내밀었어요. 왜 친구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느냐? 제 친구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친구도 하나 없는 외톨이였어요. 매일 놀이터 구석에서 혼자 쪼그려 앉아 있었죠. 다른 아이들은 제가 가난하고 못생겼다며 함께 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같이 놀자며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저는 이 친구 덕분에 외롭지 않게 되었답니다. 저를 외롭지 않게 해준 제 친구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씩 해가 저물자 한 남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고 있었죠. 특이한 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남자의 입이 열릴까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이 남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손과 발을 휘휘 저었어요. 이때 구경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었죠. 제가 이 친구가 하는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수화를 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할머니가 대회장으로 뒤늦게 들어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손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몸이 약해 일찍 세상을 떠났죠.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바느질하느라 손끝이 있는 지문이 다 사라져버렸지요. 비록 쭈글쭈글하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옷을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낸 이 손이 가장 예쁜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링리왕은 말없이 사람들을 쭉 둘러보았어요. 과연 누구에게 이 반지를 주었을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반지를 주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엄마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장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읽어주면서 굉장히 울컥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창작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뒤에는 다양한 일을 하는 손 해가지고 손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넷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해가지고 손가락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손 안에 뼈 모양도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손은 단순히 만들거나 이렇게 조작하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으로 글을 읽을 수도 있대요. 바로 자, 이거랑 한번 연결 한번 해볼까 해요. 호시탐탐 세계 인물의
루이 브라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점자로 세상과 소통한 교사래요. 점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손으로 점자를 느끼면서 글을 읽어요. 그래서 손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글을 읽을 수도 있고요.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즐거운 노래를 들려주는 연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구해주는 손이 되기도 해요. 자, 여기 루이 브라뉴의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이 브라뉴는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어려서 아버지의 작업장에 갔다가 크게 이제 다치는 바람에 앞을 못 보게 되었는데요. 이 루이 브라뉴가 그래도 열심히 훈련을 해서 맹아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맹아학교에 들어가서 글을 이제 읽는데 손으로 떠듬떠듬 글을 읽으려니까 글을 빨리 읽을 수도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이 도들 새긴 글자가 새겨져 있는 책인데요. 우둘투둘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걸 손으로 느껴서 글을 읽는데요. 근데 이렇게 글을 읽으려고 하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긴 단어를 읽기 힘들고, 그리고 처음 책을 읽은 친구들은 1시간 안에 한 페이지를 다 읽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이 책은요, 시각장애인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책이 많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루이 브라뉴라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글자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게 점자책이에요. 요 이야기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루이는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갔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을 풀어갈 수 있다는 이 문장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되게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3년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점자책을 만들기 시작해서 15살이 되던 해에 알파벳 점자를 완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자책이 완성이 되고 난 후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도 그 책을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손으로 또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연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아, 열려라 지식문 해가지고 고마운 손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동물의 앞발과 사람의 손에 대해서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동물의 앞발은 먹이를 먹고 땅속으로 길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동물의 앞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람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동물은 앞발이라고 하고요, 사람은 손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사람의 손은요, 동물의 앞발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손이라는 예쁜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식문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솔토의 과학이라던가 다양한 책들로 우리 손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의 이제 책들이 있지만 아이랑 읽어주면서 여러 책들을 읽어주면서 저도 굉장히 울컥울컥했던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주고 싶었던 책은 바로 이 손에 대한 책이었어요. 한번 저도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손처럼 제 손은 과연 어떤 손이 될지,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손이 될지 그런 것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지구장님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지구장님들도 한번 내 손은 어떤 손이 될지 한번 아이들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당센터에서 판교센터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센터에 계신 지국장님을 한번 선정을 해볼까 합니다. 이 지국장님은 제가 선생님 때 개척반을 들어가서 강의를 오셨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분이세요. 되게 그분의 되게 당당함,
이런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었는데 이분은 과연 어떤 책을 읽어주실지 되게 궁금해요. 바로 제가 선정하실 지도자님은 위례센터의 고은선 상업국장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ause you are my girl.